2살 아이가 3년 동안 눈을 뜨지 못한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겨있던 눈꺼풀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만에 엄마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의사들도 포기했던 이 기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3년 전 그 차가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의학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2021년 12월 찬바람이 매서운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35살의 초등학교 교사 현주 씨는 평소처럼 운전대를 잡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며 남편과 보낼 저녁 시간을 떠올리니 자연스레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늘은 남편이랑 외식이나 할까? 결혼 5년 차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행복한 부부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현주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끽! 신호를 무시한 차량이 무서운 속도로 돌진해 왔습니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현주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30분 후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이 거리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환자 실어요. 빨리. 의식 없습니다. 서둘러 주세요. 구급대원들이 급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구급차 안에서는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만이 규칙적으로 울리고 있었습니다. 삑, 삑, 삑. 그것만이 그녀가 아직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환자 들어갑니다. 의식불명, 두부 외상, 혈압 재세요, 산소호흡기 준비. 의사와 간호사들이 복도를 가득 채운 가운데 침대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보호자는 어디 계십니까?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만이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탁, 탁, 탁. 한 남자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현주, 현주야. 바로 현주의 남편 재현이었습니다. 재현은 30분 전 회사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부인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십시오. 그 순간 재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차를 몰고 병원으로 달려오는 동안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현주는 강한 사람이야. 하지만 병원에 도착해서 마주한 현실은 그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응급실 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의사가 재현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제 아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두개골 골절입니다. 뇌 손상이 상당합니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럼 치료하면 되는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언제 깨어날지, 아니 깨어날 수 있을지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네, 재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으로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자 재현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귀가 멍하고 손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중환자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현주의 모습은 머리는 하얀 붕대로 감겨 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습니다. 온몸에는 각종 튜브와 선이 연결되어 있고 인공호흡기의 규칙적인 숨소리만이 현주의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현주야, 나야, 재현이야. 들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가락 하나만 움직여봐. 응? 내가 여기 있어. 손잡고 있어. 여전히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제발, 제발 돌아와줘. 우리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많잖아. 하지만 현주는 깊은 잠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의 하루는 병실 의자에서 시작되어 병실 의자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재현은 현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현주야, 좋은 아침. 어젯밤 잘 잤어? 오늘 날씨가 참 좋아. 당신이 좋아하는 겨울 햇살이야. 우리 봄 되면 여행 가자. 제주도. 당신이 가고 싶어 하던 곳. 그러니까 꼭 깨어나줘, 제발. 하지만 현주는 눈도 뜨지 못했고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밤마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왜 하필 우리에게 이런 일이? 창밖에는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5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정기 검진을 위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하겠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넘기며 수치들을 확인했습니다. 혈압은 안정적이고 뇌파는 여전히 미약하고 체온은 정상. 차트를 넘기던 의사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잠깐. 의사가 모니터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수치가 의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간호사.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네, 선생님. 환자 복부 촉진 좀 해보세요. 지금 즉시요. 네. 간호사는 의아해하며 환자의 배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요? 환자분 복부가 부풀어 오르고 있어요. 마치 간호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의사도 직접 촉진을 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밀검사, 복부 초음파, 지금 즉시 준비하세요. 네. 선생님 혹시 빨리요. 초음파 기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젤이 현주의 배 위에 발라지고 초음파 탐촉자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는 숨을 죽인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모니터에 무언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똑, 똑똑, 똑똑똑. 작고 빠른 심장 박동 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숨을 삼켰습니다. 이게 정말. 그리고 천천히 재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재현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아내가 무슨 일이라도. 혹시 더 나빠진 겁니까?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의사가 한숨을 길게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분, 임신 중이십니다. 네. 재현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신이라고요? 네. 3개월입니다. 의사가 초음파 사진을 재현에게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 큰 사고에도 불구하고 태아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아기의 심장입니다. 똑똑, 똑똑, 똑똑. 병실에는 그 작은 심장 박동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기, 우리에게 아기가.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주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이. 결혼 5년 동안 두 사람이 애타게 기다렸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현주의 뱃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아내는 괜찮은 겁니까? 아기도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의사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입니다. 재현은 숨을 죽이고 의사를 바라봤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학적으로도 드물고 산모와 아기 모두 건강하게 출산까지 이어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의사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산모께서 스스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출산까지 7개월이나 남았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위험한 상황이 하나라도 생긴다면 산모와 아기 모두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재현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산모의 생명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침묵이 흘렀습니다. 임신을 중단하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재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의사 말이 맞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아내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십시오.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의사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재현은 아내 곁에 앉아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초음파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작은 생명, 현주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 사흘 밤낮을 고민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재현은 아내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3개월이래. 재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우리 아기야. 그런데 재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있으면 당신이 위험할 수도 있대. 의사 선생님 말씀이 둘 다 잃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재현은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나도 잘 알아. 하지만 나는 당신을 잃을 수가 없어. 현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재현은 이상한 것을 느꼈습니다. 현주의 눈가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눈물이었습니다. 의식이 없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황급히 현주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현주야. 들려? 내 말이 들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현주의 대답이라는 것을, 현주도 아기를 지키고 싶어 한다는 것을.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현주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현주야. 나 포기 안 할게. 끝까지 지킬게. 너와 아기 둘 다 지킬게. 그러니까 제발 버텨줘. 재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물었습니다. 결정하셨습니까? 재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내와 아기 둘 다 끝까지 지켜주세요. 그 눈빛에는 각오와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잠시 재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지키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 남자의 7개월간의 긴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재현은 간호사에게 하나하나 물어가며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영양액 주입 방법, 마사지 요령, 욕창 예방법. 작은 노트에 하나하나 빼곡히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병실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꼭 해야만 했습니다. 현주야, 아가야. 아빠가 꼭 지킬게. 재현은 노트를 덮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현주야, 아기한테 이야기해줄까? 재현은 아내의 배에 손을 대고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야. 엄마는 지금 자고 계셔. 너를 지키고 계시는 거야.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너도 강하게 자라야 해. 아빠도 너를 지킬게. 조금만 기다려. 우리 꼭 만나자. 재현은 그렇게 매일 밤 뱃속의 아기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병실 옆 보호자 침대에서 눈을 뜬 재현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재현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간단히 세수를 하고 병실로 돌아오면 변함없는 심전도 신호음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삑, 삑, 삑. 현주야, 좋은 아침. 재현은 먼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혈압 정상, 체온 정상. 다행이다. 코로 연결된 가느다란 관을 통해 영양액을 천천히 주입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들어가야 해. 너와 아기를 위해서. 근육이 굳지 않도록 온몸을 꼼꼼히 마사지했습니다. 다리를, 팔을, 어깨를, 등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주물렀습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잘 된대. 조금만 참아. 아프지 않게 할게.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두고 아내의 자세를 바꿔주었습니다. 자, 이제 왼쪽으로.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 그리고 가장 조심스럽게 아내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아가야, 잘 있어? 아빠야. 일주일에 한 번 산부인과 의사가 와서 태아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초음파 기계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똑똑, 똑똑똑. 초음파로 들리는 아기의 심장 박동 소리. 태아 상태 양호합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재현은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힘을 얻었습니다. 잘 자라고 있구나. 우리 아가.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재현이 병실 의자에서 졸고 있을 때였습니다. 삐삐삐삐, 삐삐삐삐. 갑자기 심전도 기계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재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현주야. 간호사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 호출.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의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환자 상태는 혈압 70에 40,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의사가 재빨리 지시했습니다. 임산부용 처치 준비, 수액 속도 조절, 태아 심박 확인. 기계음이 불규칙하게 울렸습니다. 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 아내 괜찮은 거죠? 아기는요? 보호자분은 잠시 밖으로. 안 됩니다. 저는 여기 있어야 합니다. 5분, 10분, 15분. 시계 초침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의료진은 빠르게 움직이며 수액을 조절하고 산소 공급을 확인하고 계속해서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삑, 삑, 삑. 기계음이 규칙적인 소리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후, 안정되었습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태아는요? 의사가 빠르게 초음파를 가져와 확인했습니다.
똑똑, 똑똑. 태아도 괜찮습니다. 심박수 정상입니다. 재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벽에 등을 기댄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밤 재현은 복도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 괜찮으세요? 재현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님, 네, 말씀하세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간호사는 재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보호자분, 전 이 병원에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간호사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헌신적인 보호자는 처음 봅니다. 환자분도 뱃속의 아기도 느끼고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재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력이 넘어갔습니다. 3월, 4월, 5월. 재현의 손에 쥐어진 달력은 날짜마다 빨간 X표가 그어져 있었습니다. 하루만 더, 하루만 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위기였습니다. 재현은 매일 밤 노트에 일기를 썼습니다. 의사가 태아 몸무게가 늘었다고 했다. 현주야,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지? 오늘 꿈에서 현주가 웃었다. 고마워라고 말했다. 깨고 싶지 않았다. 재현은 이렇게 하루하루를 일기에 담으며 버텼습니다. 재현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조금은 괜찮아지는 걸까?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습니다. 태아 심박수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심박수가 불안정합니다. 산소 공급 늘려요. 빨리. 삐삐삐, 삐삐삐. 모니터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재현은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아기가 있어. 우리에게 아기가 생겼어. 너도 느끼고 있지? 뱃속에서 자라는 우리 아기. 제발 깨어나. 아기와 함께 깨어나줘. 기계는 변함없이 신호음을 울렸지만 재현의 속삭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고 임신 7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녹고 꽃이 피고 초록이 짙어졌습니다. 현주의 배가 눈에 띄게 불러왔습니다. 재현은 밤마다 아내의 배에 귀를 대고 아기의 움직임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현이 배에 손을 대고 있을 때였습니다. 톡! 아기가 발로 차는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습니다. 재현이 놀라며 웃었습니다. 지금 찼어. 현주야, 느껴져? 우리 아기가 찼어. 톡! 톡! 다시 한번 발차기가 느껴졌습니다. 재현은 현주의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재현은 깨달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도 함께 싸우고 있다는 것을, 엄마와 아기 둘 다 살아남기 위해 버티고 있다는 것을요. 아가야, 아빠야, 건강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조금만 기다려. 우리 곧 만나자. 재현은 매일 밤 아기에게 동화책을 읽어줬습니다. 오늘은 어린 왕자 이야기를 해줄게. 엄마가 예전에 좋아하던 이야기야. 그렇게 재현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엄마도 듣고 있을 거야. 깨어나면 엄마랑 셋이서 함께 읽자. 그 작은 발차기 하나, 작은 움직임 하나가 재현에게는 살아갈 이유였습니다. 한 가족의 간절한 사랑이 기적을 위한 작은 씨앗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드디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37주가 되던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간호사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태동이 심해지고 있어요.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뭐라고요? 출산이 임박한 것 같습니다.
재현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복도가 분주해지고 의료진들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병원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재현은 아내의 침대를 따라 걸으며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주야, 네가 그토록 원하던 우리 아기가 나온대. 7개월 동안 정말 잘 버텨줘서 고마워.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줘. 재현은 아내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꼭 함께 아기 만나자. 셋이서 꼭 만나자.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복도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고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그 시간이 재현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수술실 안은 긴박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응급처치, 수액 조절, 빨리. 의료진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긴박한 5분이 흘렀습니다. 혈압 안정 확인, 절개 시작합니다. 그때 두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태아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100, 정상보다 낮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지금 즉시 분만 시작합니다. 신생아과 선생님 대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의사의 손놀림이 더욱 빨라지고 의료진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며 움직였습니다. 수술실 안의 기계음만이 긴박한 순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의 첫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술실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초, 2초, 3초. 그러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신생아과, 지금입니다. 의사가 재빨리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6초, 7초, 으앙. 작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앙. 간호사가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울고 있어요. 잘 울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여자아이 2.5kg 건강합니다. 긴장이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산모 상태는 혈압 정상, 심박수 정상, 안정적입니다. 수술실에는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으앙, 으앙, 생명의 소리였습니다. 재현은 그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아기가 살았구나.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분홍색 담요에 쌓인 아기를 안고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았습니다. 안녕.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야. 네가 우리 딸이구나. 이렇게 와줘서 고마워. 정말, 정말 고마워, 우리 딸. 재현은 아기를 품에 안고 웃으면서 울었습니다. 수술실 창문 너머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아내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현주야, 들려? 우리 딸이야. 우리에게 딸이 생겼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정말 예쁜 우리 딸. 이름은 하늘이야. 우리에게 준 선물이란 뜻이야. 아기를 더 꼭 안았습니다. 재현에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생겼습니다. 빨리 깨어나. 하늘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 제발 깨어나줘. 우리 셋이 함께하자. 아기의 울음속에서 재현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하늘이는 세상에 태어났지만 현주는 여전히 깊은 잠 속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재현의 가슴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도
하늘이는 햇살처럼 무럭무럭 잘 자라주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현주야, 하늘이 데려왔어. 재현은 아기를 조심스럽게 안아 엄마의 침대 곁에 놓았습니다. 보이지? 어제보다 또 컸어. 너를 닮아서 예쁘게 자라고 있어. 재현은 하늘이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하늘아, 여기 엄마야. 엄마한테 인사할까? 재현은 하늘이의 작은 손을 엄마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손가락을 꽉 잡았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재현은 하늘이가 엄마를 기억할 수 있게 매일 병실을 찾았습니다. 현주와 하늘이의 모든 과정을 함께 하고 싶었습니다. 현주야, 하늘이가 오늘 처음으로 뒤집기를 했어. 정말 기특해. 하늘이는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인사하는 거지? 재현은 하늘이를 안고 엄마의 손에 가져다 댔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의 손을 만지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적 같은 하루하루가 흐르고 하늘이는 첫 돌을 맞이했습니다. 재현은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병실에서 조촐하게 첫 돌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며 김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현 씨, 오늘 하늘이 돌이죠? 축하해요. 그녀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병동 선생님들이랑 간호사들이 모아서 준비했어요. 하늘이 많이 컸네요. 잠시 후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하늘이 돌잔치네요. 축하합니다. 의사는 현주의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계속 이렇게 하늘이 데리고 와주세요. 좋은 자극이 될 겁니다. 재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재현은 하늘이를 안고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현주야, 우리 하늘이 벌써 1살이야. 믿어져? 시간 정말 빠르지? 하늘이가 많이 컸어. 이제 혼자 앉을 수도 있고 옹알이도 해. 하늘이는 엄마를 보며 방긋 웃었습니다. 재현은 돌잡이 물건들을 바닥에 펼쳤습니다. 책, 청진기, 마이크, 실. 하늘아, 뭘 잡을까? 엄마는 선생님이었어. 너도 선생님 할래? 하늘이는 손을 뻗어 청진기를 잡았습니다. 재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 의사? 우리 하늘이 의사 할 거야? 좋아. 그럼 엄마 병 고쳐줘야 해. 엄마 깨우는 의사가 되는 거야. 그날 밤, 재현은 하늘이를 재우며 또 한 번 다짐했습니다. 하늘이가 자라는 만큼 나도 더 강해져야 해. 우리 가족을 지켜내야 해.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어느새 하늘이가 병실에서 첫 걸음마를 했습니다. 재현이 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아빠한테 와봐. 하늘이는 침대를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재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한 발, 두 발. 잘한다. 하늘아, 잘하고 있어. 하늘이는 비틀거리며 걸어가 재현 품에 폭 안겼습니다. 으하.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하늘이를 안고 엄마에게로 갔습니다. 현주야, 봤어? 하늘이가 걸었어. 우리 딸이 걸었다고. 너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하지만 현주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늘이와 함께한 날들은 1년 반이 지나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이제 간단한 단어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늘아, 엄마 해봐. 마. 재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하늘이가 생전 처음 배운 단어는 엄마였습니다.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를 찾고 있었습니다. 재현이 하늘이를 안고 현주에게로 갔습니다. 마. 하늘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잘했어. 하늘아,
여기 엄마 계셔. 엄마가 자고 계시지만 하늘이를 사랑하셔. 엄마가 꼭 깨어나실 거야. 하늘이는 병실에 올 때마다 엄마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이제 2도를 넘긴 하늘이는 엄마를 또렷하게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라는 말은 하늘이가 가장 먼저, 가장 자주 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늘이는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날도 재현은 평소처럼 하늘이를 데리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현주야, 좋은 아침. 오늘 날씨 정말 좋아. 하늘이 데려왔어. 재현은 하늘이를 엄마의 침대 곁에 앉혔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얼굴을 내려다보며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또렷하게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그 순간 현주의 속눈썹이 아주 느리게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재현이 숨을 멈췄습니다. 지금. 재현은 숨을 죽이고 현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한번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떨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심전도 기계의 신호음이 미세하게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삑삑, 삑삑. 재현이 떨리는 손으로 현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주야, 들려? 나야. 재현이야.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2년 만에 현주의 눈이 떠졌습니다. 희미한 눈빛이 천천히 초점을 맞춰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주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늘이가 엄마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재현이 오열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야. 네가 지켜준 우리 딸이야. 고마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병실 안에는 기쁨의 눈물과 감사의 기도가 가득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환자분이 눈을 뜨셨어요? 선생님, 긴급입니다. 환자분 깨어나셨어요. 의사가 급히 달려와 빠르게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펠라이트로 동공 반응을 확인하고 손을 잡고 악력을 테스트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네요. 눈동자 반응도 정상입니다. 의사는 차트에 기록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재현에게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이건 분명 좋은 신호입니다. 계속 가족분들이 목소리 들려주시고 자극을 주세요. 의사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2년 동안 의식이 없던 산모가 출산 후 깨어난다는 건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입니다. 거의 기적에 가깝습니다. 의사가 재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호자분의 헌신이 만든 기적입니다. 재현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깨어나셨어. 엄마가 우리 곁에 돌아오셨어. 그날 이후 현주는 재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회복되어 갔습니다. 손가락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짧은 단어도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현, 하늘. 병실 안에는 행복한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하늘아, 맛있는 거 먹자. 재현이 과자를 꺼내 하늘이에게 주었습니다. 하늘이는 과자를 입에 넣고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손으로 조심스럽게 입에서 꺼냈습니다. 재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늘아, 왜 그래? 맛없어?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씹은 과자를 손에 들고 엄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엄마 앞에 선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씹어줄게요. 먹어요.
재현은 숨이 막히는 듯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먹지 못했던 시간들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지만 이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기에게 하듯 자신이 씹어서 엄마에게 먹여야 한다는 것을요. 현주는 천천히 입을 벌렸습니다.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씹은 과자를 엄마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맛있어요? 현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맛있어. 하늘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재현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맙다, 하늘아. 우리 하늘이. 하늘이가 조금씩 자라는 동안 현주도 하루하루 재활 치료를 이어갔습니다. 조금씩 회복되었고 휠체어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밀어줄게요. 하늘이는 엄마 곁에서 작은 손으로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하늘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현주는 재현의 부축을 받아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매일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따스한 봄날 오후, 세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하늘이는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두 손을 꽉 잡고 깡충깡충 뛰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 봐요. 우리 셋이서 같이 걸어요. 현주는 재현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재현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 하늘이를 지켜줘서, 우리에게 돌아와줘서. 현주는 재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이, 우리 가족. 세 사람은 봄 햇살 아래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현주의 한 걸음 한 걸음에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흩날렸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의 기적은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처럼 이 아이는 정말 하늘이 준 선물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주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준 기적. 세 사람의 봄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기적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